그 책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기업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 예.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기업의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책에 써놨는데요. 주식을 보면 크게 한 3가지로 보시면 돼요.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정말 위대한 기업, 위대한 CEO가 계셨죠. 잭 웰치라고. 근데 요즘 잭 웰치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잭 웰치가 지금의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G라는 기업이 엄청난 위대한 기업이 될 동안 그때는 미국의 경제가 온라인 경제가 전혀 없을 때잖아요. 온라인 경제가 없고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디슨의 전기를 만들었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력 발전기의 터빈까지 그 G가 참 많은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생산을 했었죠. 그랬던 기업이 한 5년 전이었나요? S&P 500에서 다우 기업에서 이제 퇴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성장하는 기업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성장하는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우케미칼, 듀퐁, 뭐 이런 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학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하나케미칼 같은 하나솔루션을 바꾼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학 제품은 지금도 뭐 페트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칸막이 그죠? 계속 쓰이니까 존재해요. 존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에요. 네, 경기 사이클을. 근데 이 경기 사이클을 타는 기업의 이익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익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다운턴으로 들어갈 때는 이익이 도대체 어디까지 감익되는지 모를 정도로 확 빠졌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번에 한진해운 HMM에서 봤듯이 아니 그렇게 적자 나던 기업이 한 분기에 막 이제 조 단위 수익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이클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20배 수익이 났죠. 20배. 그러면 1억 투자했으면 20억 버는 건데 이걸 또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클 기업에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이클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오히려 잃어요.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 기업은 보통은 보면 이제 떨어질 때 조금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사이클 기업에 가치의 함정에 많이 빠져요. 가치 투자해가지고 계속 사잖아요. 사다가 망해버려요. 현대상선 망했잖아요. 다행히 정부가 한진이냐 현대냐 해서 현대상선을 살렸기에 망정이지 거기서 현대상선을 날려버리고 한진해운을 살렸으면 그럼 완전히 뭐. 예, 현대상선을 가치주라고 샀던 분들은 진짜 깡통 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건데.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가치주는 이게 어디가 바닥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예측을 하고 PBR이 0.5니까 0.4니까 샀다가 그렇게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치 영역에서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런 현대상선 같은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한진해운이 망하다 보니까 두 개 회사에서 하나밖에 안 남아있다 보니까 예, 옛날에 한진해운하고 같이 나눠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걸 이제 독점하는 거죠. 그런 혜택이 이루어지면서 20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책에도 자세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바닥을 예단을 하면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쌉니다. 내년 올 하반기 내년 한 6개월 뒤부터는 업황이 회복됩니다. 이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는 내년부터는 회복할 겁니다. 그거 업황을 정확하게 그렇게 예측 못 해요.
어느 정도로 예측이 어렵냐면요. 2018년도에 페드가 금리를 또 4번이나 올리면서 2019년도에도 금리를 한 2-3번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연방준비은행이 전 세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이 2019년도에도 금리 2-3번 올릴 거다라고 해놓고 2019년도에 금리 3번 낮췄어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 같은 거 올지도 몰랐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순환을 타는 그런 기업은 절대로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하면 안 되고요. 저는 딱 바닥을 치고 돌아섰을 때 그걸 이제 5분 늦은 시계 전략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여기서 일반인들은 잘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요. 이제 월봉으로 아까 6개월 동안 올라간다 했잖아요. 네. 첫 양봉이 나는 거 보고 두 번째 양봉에 따라서면 되게 쉬워요. 차트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첫 월봉의 양봉이 그 달에 플러스 67%, 플러스 한 100% 올라요. 아유,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 기업을 어떻게 사요? 그렇죠. 네.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8년?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주식을 여기서 또 이게 페이크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그런 상상 때문에 못 삽니다, 잘. 그런데 이제 이런 사이클 기업은 이렇게 첫 양봉이 나거나 했을 때, 정말 펀더멘탈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역으로 체크를 해보고, 이제 모멘텀이 시작됐네 하면,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무릎에서 산다고 해서 들어가고요. 또 떨어질 때는 이제 확인하고 이제 떨어질 때 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업계에서 잘 못 팔아요. 저는 좀 마음이 약해서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나도 이 주식 사고 싶어요 할 때 그러면 좀 사서 먹으세요 하면서 파는 게 낫지.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독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독사 같은 분들은 요 떨어지는 거 보고 세이가 그 주식 끝났다. 끝났다 하면서 막 그냥 5% 10% 밀면서 파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잘하는 형님들이긴 한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이클 기업은 보통 사이클 기업들이 올라갈 때는 최소 200에서 또 한 500% 정도 올라가거든요. 사이즈에 따라서 한 200~300% 올라가기도 하고 작년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뭐 금호석유, 대한유화 이런 것들은 뭐 엄청 올랐죠. 그런 기업들이 500%에서 700% 날 때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에서 한 30만 원 근처 갔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큰 기업들은 한 200% 나는 거고요. 그러면 큰 기업들 들어갈 때는 한 200~300% 올라갈 거니까 나는 항상 제가 이제 그 전문이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할 때 당연하죠. 왜냐하면 꼭지에서 파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꼭지에서 팔고 싶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꼭지에서 파는 거 어려워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그렇죠, 영역. 그렇죠. 또 정확하게 바닥에서 사고 싶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목표 주가가 이 주식은 한 200% 올라갈 건데 하면 한 150%, 120%에서 팝니다, 저는. 그 위에는 이제 항상 생선대가리는 고양이 주라는 마음으로. 아니, 고양이도 먹을 거 있어야죠. 있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이클 기업은 이제 어깨에서 파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주와 그 다음에 사이클 기업을 매매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끝난 주식, 아까 GE 같은 경우라는, 뭐 GE가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 번씩 보면요, 이 경쟁 구도가 이제 바뀔 때가 있어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980년대에 OS 가지고 이제 경쟁을 벌이다가, 윈도우가, 빌 게이츠가 윈도우랑 IBM이랑 이렇게 손잡으면서, 그냥 윈도우 OS가 이제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맥킨토시는 약간은 이제는 맞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돼버리고 아니 잡스도 물러나고 쫓겨나고 잡스가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나는 애플이 너무 좋은데 맥킨토시 너무 좋은데 하면서 애플 주식 갖고 있었으면 엄청 이제 바닥에서 손절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역전이 되죠. 2000년 들어오면서 2003, 4년도에 애플의 아이팟이 나오고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네. 그죠. 그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뭐 2, 3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애플은 치고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좀 얍삽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줄다리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랑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예,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빌 게이츠가 80년도에 IBM하고 손잡더니 줄다리기에서 확 당겨버리는 거죠. 네. 이쪽이 이길 게 뻔한데 아유 스티브 잡스 불쌍해 하면서 여기 가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주주가 돼서 나도 고통을 같이 함께 할게. 하면서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투자는 약간은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근에 어떤 기업이 있냐면 인텔하고 AMD,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원래 뭐 CPU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텔이 뭐 초강자였었죠. 그렇죠. 그 영역을 막 AMD랑 엔비디아가 막 그 밥그릇을 먹으려고 들어오는데 인텔이 보면 왜 이렇게 무능하게 대응을 못하나 할 정도예요. 지금 구도가 보면. 그랬을 때 지금 인텔 주가는 이러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뭐 120% 오르고 그죠. AMD 주가도 뭐 한 50% 오른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 쪽에 줄 서라는 거죠. 패러다임의 변화 쪽에 쇠퇴하는 기업에 근데 왜 쇠퇴하는 기업에 자꾸만 가서 기웃거리게 되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졌으니까 싸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요 딱 바닥에 저점을 또 잡아서 요 고점에 팔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아까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성장 기업인지 사이클 기업인지 아니면 쇠퇴 기업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가 제대로 하고 투자해야 된다는